안녕하십니까. 화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6년도 1월 8일 목요일 시간 오후 6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추워지는가 싶다가 또 따뜻하기도 하고 참 시장처럼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겠고 우리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전에 4시 16분에 매매를 마감을 했고요. 매매를 마감하고 약 2시간 정도 지났고요. 좀 쉬고 있었습니다. 조금 쉬고 또 이것저것 좀 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도 역시나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대로 적중이 됐죠. 네, 그대로 적중이 됐습니다. 어제 거래량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이 거래량이 없었던 부분이 티가 나기 시작하면서 고스란히 신고가가 난 뒤에 대밀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제는 시작 전에 좀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고 가자고 하면 제가 매매가 끝나고 잠시 상담을 좀 했었는데 어떤 내용을 들었냐.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늘 수익이 잘 나시라고 기원을 하고 영상을 찍어드리고 파이팅을 해드리는 사람인데 이젠 제가 오늘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저희 회원님이신데 무슨 이제 모임 있으신가 봐요. 오픈 채팅방 있으신가 봐요. 카카오톡에. 그러더니 본인이 수익 난 거를 자랑을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수익이 저희 공식 시그널대로 하셨으면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아나 봐요. 저희 방송을 맨날 보신대요. 저희 영상을 맨날 유튜브 영상을 매일 보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한 방 두들겨 맞을 거다. 막 그랬대요. 자, 여러분, 제가 수익률표 여기 화면만 보셔도 새빨갛죠? 네, 이게 크게 맞을 일이 없습니다. 네, 제가 그분을 저격까지는 아니지만 들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크게 맞으려고 하면 흔히 말해서 배째기 매매를 좀 해야 크게 얻어맞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적당하게 뭐 수익이 좀 적은 날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크게 얻어맞아서 계좌가 죽는 날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 체험을 또 해보셨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만큼 수익이 안 나시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제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맞는 매매 방식을 습득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렇게 기원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까? 크게 얻어맞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내고 있는 수익을 보시면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뭐 할 말 없잖아요. 그쵸? 네, 깔끔하게 수익이 냈고 저희는 시그널 자체가 정확하게 지정 가격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손익 편차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대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뿐인 거지 그건 각자의 영역이고 제 공식 시그널에서는 그런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결이나 이런 부분도 다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싸웠다고 해서 저랑 씩씩대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쉬고 있다가 잠시 통화하느라고 영상을 좀 빨리 찍을까 하다가 그분이랑 통화하다가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여하튼 제가 그분이 보신다고 하니까 반문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렸고 다시 시장으로 좀 돌아서면 일단 제가 어저께 분석했던 것처럼 거래량이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는 신고가를 때려봤자 못 버텨요, 여러분. 거래량을 달고 와줘야 여기서 리듬을 타고 땡겨 올릴 수가 있는 거지. 거래를 요 정도만 수반하면 지금처럼 백발백중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버스 타시죠? 저도 최근에 버스를 좀 탔는데 조금 놀랐어요.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데 저 이제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버스비가 3,200원인가? 예. 제가 옛날에 마지막에 탔을 때가 2,600원? 2,800원인가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카드로 찍다 보니까 잘 모르잖아요. 3,200원.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카드를 한번 찍으면 3,200원인 거잖아요. 그렇죠?
3,200원. 지하철을 한번 찍으면 1,400원인가? 찍히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도 여기에서 이만큼 더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수반되는 거래량 몇 프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달이 된 상태에서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해드렸던 내용을 보시고 오늘 대응하신 분들은 아마 잘 대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이 뭘 봐라고 말씀드렸죠? 경제지표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 시장이 빠졌던 이유는 경제지표 때문에 빠졌어요. 어제는 시장이 왜 빠졌냐? 시가총액이 애플과 구글이 뒤바뀌면서 나스닥이 버티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지표 때문이거든요. 왜 제가 경제지표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어저께 영상 봐보세요. 어저께 영상 봐보시면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경제지표를 왜 보라 말씀드렸냐면 지금의 상승 탄력을 동조화시킬 수 있는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이 따라오느냐 안 따라오느냐를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미흡했어요. 나빴다가 아니라 시장에 기름을 부어줄 만큼의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못 가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 어떻게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장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또 찍었지만 밀렸죠. 상승폭으로 마감이 됐지만 마이너스권으로 전환됐습니다. 왜요? 답이 나오잖아요. 거래가 떨어진다니까요. 아무리 노래를 불러봤자 신고가 구간에서는 유동성을 따라주지 못하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달리는 말한테 왜 계속 뉴스를 때려주는데요? 올라가라 너무 불타는 사람들이 있으라고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어제 제목이 뭐였어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발이에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 제발. 신고가 패턴에는요 였어요 제목이. 오늘 개인 투자들 어떻게 돼요? 조금 지수가 밀리니까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1조 2천원을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앉아있는데. 이러니까 개인들이 항상 물리있다 하면 꼭대기에서 물려 앉아있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니까. 지금은 따라갈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그러니까 매매는 두 가지인데 스윙적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스윙적으로 치고 빠질 수는 있죠. 그런데 판을 잡아놓고 여기서 포트폴리오를 잡아놓고 태워라 내오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는 장세가 아닙니다. 장이 굉장히 힘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퍼펙트 강력해 보이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국면에서의 시장 위치는 어느 정도의 방향성 탐색을 이제는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장을 보면서 제가 조금 찝찝했던 것은 다우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나스닥이 올라왔어요. 이제 어느 정도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치고 있는 상태에서 나스닥이 못 따라왔던 상태인데 나스닥이 지금 어저께 따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나스닥은 신고가까지 폭이 요만큼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다우지수는 어때요? 다우지수는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조정을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갭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런 갭 상태를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럼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느냐? 흔히 말해서 키 맞추기라고 합니다. 키 맞추기. 네, 지금은 키 맞추기 장세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이 현재 제가 보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도 역시 중요한 거는 지표예요. 종목적 움직임도 있긴 한데 제가 잠시 뒤에 익절했던 내용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역시 중요한 것은 경제지표예요. 왜 경제지표가 중요하느냐면 경제지표에서 나온 데이터 하나하나가 민감하진 않아요. 요 내용 하나하나를 가지고 시장이 바짝 뜯어가서 이것을 오징어 다리 뜯어먹듯이 하나하나 곱씹어 먹진 않습니다. 현재 구간. 그런데 왜 중요하느냐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연준은 금리 인하 정책을 쓰기 위해서 가닥을 이미 잡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경기가 부양된다라는 시그널이고 인플레가 없다라는 시그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반대급부가 조금씩 나오면 안 그래도 강분해 있는 상태의 시장인데 이 강분해 있는 시장 상태에서 뭐가 생길 수가 있다? 브레이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지금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생기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안 그래도 거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도 거래가 없다고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서 거래가 없다는 것은 평균 거래량 수준은 되지만 전체적인 거래량 레벨이 다운됐다는 뜻이에요. 없는 상태에서 맞으면 데미지가 커요. 여기서 맞으면 데미지가 큰 거예요. 그럼 이제 압박력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신고가에서 나타난 패턴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의 욕구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차익 실현의 욕구를 받으면 결국은 매도 압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매도 압박이 나타나면 현재 상승분을 꺾을 가능성이 아주 높게 되는 거겠죠. 그거 우리나라 장처럼. 근데 이런 장에서 걸리면 뭐가 문제냐? 신고가 패턴에 걸리니까 문제인 거예요. 신고가 패턴에서 걸려버리면 그때는 답지가 안 나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이 고점을 때리고 가니까 간다 싶어서 따라 붙으면 그리고 나서 그대로 밀어 제껴버리니까 이런데 걸리면 답지가 안 나오는 거죠. 다시 올라갈 수 있겠다. 그건 나중에 문제고 안 올라가면 어쩔 거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 전략을 단순하게 가야 돼요. 매매 전략을 단순하게. 제가 지금 오늘 매매했던 걸 보면 제가 아까 25,700에서 매수를 찍고 25,780에서 익절을 끝냈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엔비디아 때문에 이 자리에 했거든요. 엔비디아가 순간 딱 뛰면서 시세를 줘서 진짜 운 좋게 빨리 먹었어요. 빨리 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수익도 상대적으로 크게 났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엔비디아 얘기 드렸지만 이 엔비디아가 지금 왜 올랐었냐면 일시적으로 H200 때문에 올랐어요. H200 판매 효용 결정 요 내용이 생기면서 실장이 갑작스럽게 반응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요 내용이 나왔지만 주가가 보시면 그때 고가를 찍고 나서 못 가고 있어요. 물론 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제가 어제 어떤 설명을 드렸어요. 보통 이런 재료 나오면 엔비디아가 움직이는데 주변 사이클이 움직인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제가 어제 그렇게 설명드렸죠.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슈를 던져줘도 시장이 그 이슈를 빨아먹는데 굉장히 그 시간이 짧아요. 이슈를 던져줬을 때 시장이 쫙 빨아먹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름종이처럼 기름이 가득 차 있는 곳에 기름종이를 딱 던져주면 기름종이가 자기의 흡수력까지 쫙 빨아당겨야 되는데 쫙 빨아당기질 못하는 거예요. 왜 빨아당기지를 못하느냐? 이 부분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지금은 어느 정도의 재료적인 부분에서의 제한성을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기 시작했더라라고 인식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지금의 움직임들은 아주 부대끼는 수준에 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매수를 수익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도를 가도 관계가 없고 매수를 가도 관계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 관계가 없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것이 꼭 매도를 가야지 되는 사람처럼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매수를 가도 관계없고 매도를 가도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위치에 대한 위협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톡방이 뭐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 뭐 제 얘기를 늘 자주 하신대요. 야, 제 수익이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지? 저게 맞나? 자기들은 처음 봤대.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한테 회원분이신데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야, 쟤는 무조건 한번 죽는다. 1년 내내 안 죽었는데 언제 죽어요, 죽기는. 네, 죽을 일이 있어야 죽지. 손절가 잡아놓고 노는데 뭐 죽을 일이 뭐가 있어요. 네. 죽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매매가 끝나면 그 다음날 매매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 다음 매매를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왜 차이가 나냐면 이 정도 수익이 나면 흥분해서 또 매매해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저는 안 하잖아요. 왜 제가 회원수가 제일 많겠어요? 딱 끊고 매짐을 해주니까 고객분들도 편하시니까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죠. 이유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심플하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실 필요 전혀 없고요. 차분한 마음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대신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드릴 때 그 부분을 제 의견이 100%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 의견을 청취하실 필요는 있다는 거죠. 어저께 시장에서 제가 신고가를 때렸는데 유동성 없으니까 못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한 게 저 하나예요. 이렇게 누가 말하겠어요? 말 못합니다, 여러분. 총 맞을까봐. 요즘같이 불장일 때는 그런 말 잘못하면 총 맞으니까 말 못해요. 전 당당하게 해드리죠. 정당하게 맞네요, 근데. 이게 기술이고 이게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확한 눈, 정확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시면 수익이 반드시 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면서 정말 수없이 웃고 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그냥 웃겨요. 네, 많이 웃깁니다. 왜냐? 본인 스스로가 자신이 너무 없어요. 매매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감을 베이스로 하지 않으면 안 그래도 제한적인 자금을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이길 확률이 적어요. 이거 없어지면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죽는다고요. 내가 당당하게 마음을 먹고 매매를 하셔야 승부가 나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당당한 마음, 당당한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면 밤에 문자들이 남아 계시고 카톡이 남겨져 계신데 제가 보통 아침에 제가 회사에 6시 반 정도에 와요. 저 운동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8시 정도가 되면 연락들을 드려서 일일이 전화를 다 못 드립니다. 전화를 못 드리고 체험방 링크를 남겨드리고 체험해보시고 나서 제가 하루 이틀 뒤에 연락을 드리는 편인데 저는 별 얘기를 안 드려요. 가입하시라는 얘기도 안 하고 뭐 하시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을 고스란히 3일 동안 여러분이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잘 맞냐 안 맞냐를 보시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 220만원 수익이 났게 중요하고 어떤 분이 뭐라 하셨냐면 대표님 제가 저 할 때는 수익이 좀 작았어요. 운이 없게. 오늘 수익 엄청 크대요.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다 어떻게 맞춥니까? 몰라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한 달 내내 게임을 하다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수익이 맞춰지는 거지. 제가 그걸 어떻게 다 맞춥니까? 못 맞추죠. 그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이 있고 없고는 무슨 로또 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있고 없고가 어디 있어요. 시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점을 잘 가지시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는 혼조예요. 제가 볼 땐 지수만 높지 별 볼 일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혼조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전략을 편입하시는 전략은 배제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시장 분석하고 퇴근했다가 내일 매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파세방 송 대표였습니다.